자, 이렇게 해서 성분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문장을 설명해주는 문장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부사의 사전적 의미부터 볼게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로 나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문장부사가 꾸며주는 것은 문장 전체다. 단어가 아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고, 다음 내용은 문장부사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문장부사는 크게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양태부사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부사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태부사와 접속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태부사부터 볼게요. 사전적 의미,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부사, 과연, 설마, 제발,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따위가 있다. 자, 양태부사는 화자,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문장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태부사는 이 문장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느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설명해주는 그 부사의 예로 과연, 설마, 제발 등을 예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법서적 표준국어 문법론이나 우리말 문법론에서는 양태부사를 의미에 따라서 화자의 믿음, 화자의 가정, 그리고 화자의 바람이나 희망, 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태부사를 의미의 기능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먼저 화자의 믿음부터 보겠습니다. 화자의 믿음은 문장 안에서 말하는 사람의 어떤 믿음이 나타나는 태도를 보여주는 부사를 의미하는데, 예로 과연, 실로, 모름지기, 물론, 결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과 믿음과 관계된 부사와 그 호응하는 잘 어울리는 문장 유형은 좀 단정적인 문장과 아니면 감탄하는 문장, 이런 문장과 잘 어울립니다. 예문을 볼게요. 과연 이 작품은 정말 훌륭하다. 모름지기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를 좋아하기 마련이다. 물론 나도 주말에 쉬지 못했다.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단어들을 보면 모두 문장 앞에서 이 뒤에 오는 문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과연은 이 사람이 이 뒤에 오는 문장에 대해서 감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름지기나 물론, 결코는 이 뒤에 오는 문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단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자의 가정 볼게요. 설마, 아마, 만약, 비록, 아무리, 이런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사들과 호응하는 문장, 잘 어울리는 문장에는 이제 추측 문장이 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설마 예약이 취소된 건 아니겠지?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그냥 집에서 쉴 거야. 비록 우리는 시합에서 지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리 내가 게을러도 할 일은 한다. 자, 그래서 설마, 만약, 비록, 아무리는 뒤에 오는 문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때 설마, 만약, 비록, 아무리, 이 단어들이 뒤에 오는 문장에 대해서 그 말하는 사람의 가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화자의 바람이나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발, 아무쪼록, 부디, 이런 부사들이 있고, 이제 호응하는 문장이나 잘 어울리는 문장은 어떤 것을 바라는 문장이나 어떤 것을 희망하는 문장과 잘 어울립니다. 예문을 볼게요. 제발 이번에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무쪼록 별탈 없이 무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아무쪼록, 부디는 이 뒤에 오는 문장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바람이나 말하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부사의 첫 번째 양태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장 부사는 문장의 앞에서 문장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를 문장 부사라고 하고, 양태 부사는 문장의 앞에서 그 뒤에 오는 내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사, 이게 양태 부사였습니다. 그리고 양태 부사는 화자의 믿음, 화자의 가정, 그리고 화자의 바람이나 희망,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으로 접속 부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볼게요. 앞에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에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주면서 뒤에 말을 꾸며주는 부사.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하지만 따위가 있다. 여기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주 쉽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있고, 그리고 체언과 체언 사이에서, 사실 체언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 명사 대명사 수사와 명사 대명사 수사 사이에서 이 두 개의 체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또 접속 부사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접속 부사에는 크게 그가 들어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가 있고, 그리고 그가 들어가지 않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가 있고,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그가 들어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등이 있죠.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부사에는 이렇게 그가 들어간 접속 부사가 많이 있어요. 예문을 볼게요.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나 농구는 좋아하지 않는다. 오전에는 청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운동을 할 것이다. 밖에 비가 왔다. 그래서 우산을 가져갔다. 여기서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가 들어가지 않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입니다. 또, 오히려, 반대로, 따라서, 즉 등이 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나는 오늘 책을 읽었다. 또 청소도 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즉,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것도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입니다. 및 또는 혹이 있는데 예문을 볼게요. 자료 배포 및 회수, 평일 또는 주말, 성공 혹은 실패. 그래서 그 배포와 회수,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고 있고, 또 평일 성공, 주말 실패, 여기서도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부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문장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장부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해준다? 문장의 앞에서 문장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태부사. 양태부사는 내가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부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속부사죠. 접속부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 이게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부사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